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가 오늘 경남을 찾아 강력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비 경찰관을 숨지게 한 뺑소니 용의 차량이 압축됐지만 물증 확보에 시일이 걸려 장기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조업과 조선업 부진으로 경남이 고용 절벽에 직면했습니다. 임시직과 일용직이 늘어 일자리의 질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하만 성산산성에서 6세기 신라의 법률이 적힌 목간이 발굴돼 신라시대 행정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가 새해 들어 처음으로 경남 민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문 전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참여정부 때보다 더 강력한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첫 경남 방문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서울에서는 지방이 보이지 않는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업 이전에 이어 관련 민간기업까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정부의 후속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지방분권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까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또 약속을 드립니다. 조선 불황 대책으로는 구조조정과 함께 국내 수주 창출을 통해 위기를 넘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군이나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함선들은 정말로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거기서 대대적으로 선박의 발주를 늘려나가고. 문 전 대표는 개헌은 차기 정부 초반에 하는 것이 순리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함께 추진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변화, 검증, 준비 세 가지 측면에서 미지수지만 자신은 세 가지 모두를 갖췄다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차기 대통령 선거는 부산과 울산, 경남에서 승부가 날 것이라며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닷새 전 창원에서 예비 경찰관이 뺑소니 차량에 숨진 사고가 있었는데요. 경찰은 용의 차량을 찾아내는 등 수사망을 좁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2명의 용의자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데다 결정적인 물증 확보에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장기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대환 기자입니다. 창원 두대동에 있는 한 오르막길. 지난달 31일 새벽 25살 A씨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경찰관 시험에 합격한 예비 경찰관으로 교육을 받던 중 휴가를 나왔다 변을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차량 파편 등 단서가 남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현장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와 CCTV의 화질이 좋지 않아 번호판 식별이 어려웠던 상황. 이런 가운데 경찰은 국과수 감식을 통해 피해자 옷 등에서 가해 차량의 타이어 바퀴 자국을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주변 CCTV 100여 대를 분석해 용의 차량 2대를 압축했지만 해당 차주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사고 현장을 찍은 CCTV였기 때문에 현재까지 운전자들이 사고를 일으켰다는 진술 않고. 경찰은 용의 차량에서 피해자의 혈흔이나 머리카락 등 결정적 물증을 찾기 위해 국과수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2, 3주 뒤에나 나올 것으로 보여 수사 장기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경남은 제조업과 조선업의 부진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고용 절벽을 맞고 있습니다. 임금 근로자는 줄고 임시직과 일용직이 급격히 늘어나 고용의 질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의 조선업 인력 감축 규모는 2만 5천여 명. 실직자들은 하루벌이로 생계를 잇고 있습니다. 몇 달 가는 것도 아니고 10일에 하고 밥벌이 한 조금 하고 먹고 사는 거 그렇지. 어떻게든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길이 좀 막막합니다. 막막하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일용직으로. 빈자리만큼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고용 절벽을 맞게 된 겁니다. 경남 지역 570개 업체는 전체 근로자 3만 1천여 명 가운데 13.9%가 퇴직할 예정이지만 신규 채용 계획은 4.4%에 불과합니다. 산업 전망이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커서 신규 채용도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자리 질도 낮아졌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임금 근로자는 2만 3천 명이 줄었지만 임시직과 일용직은 6만 8천 명이 늘었습니다. 경남의 주력 산업 부진으로 고용의 양은 물론 고용의 질도 떨어지면서 경남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2위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연구개발 투자 여건도 열악해 대졸자 실업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R&D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우리 경남 지역이 질 좋은 일자리를 계속 창출할 수 있도록. 50대 이상 남성에 치우친 기계부품과 조선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청년과 여성, 전문직 유입을 위한 미래유망 산업 육성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도민들에게 올 한 해 희망을 주는 정책을 소개하는 희망 경남 연속기획 보도입니다. 여성 농민들과 국가유공자, 노인 등의 소외계층을 위해 경상남도가 올해부터 새로운 복지지원금을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정유진 기자입니다. 20년 동안 다양한 작물을 길러온 여성 농업인 소희주 씨. 그냥 뭐 애들 학교 보내고 일찍 아침에. 가족들 챙기는 가사일에 직원 뒷바라지, 농사일까지 도맡으면 생활에 여유를 찾기 힘듭니다. 농한기와 농번기가 있다고는 하지만 여성 농민들에게는 없어요. 끊임없이 해야 하는 농사일들과 일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이런 여성 농민을 위해 경남도가 올해부터 브라보 바우처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문화생활에 쓸 수 있는 10만 원이 담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 금액은 현재 좀 적지만은 문화활동을 영위하게 되면은 농촌 여성도 그 삶의 질이라든지 또 건강, 질병 예방에 상당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지원금도 늘어났습니다. 4.19 국가유공자들에게는 생활지원금 5만 원이 지급되고 6.25 참전 명예수당은 2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 그런 돈을 받아가지고 손자들한테 단 돈만 원씩이라도 과자값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또 난청을 겪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 보청기 구입비가 최대 131만 원 지원되고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금도 늘어납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신라 시대를 비롯한 우리나라 고대 역사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문헌 기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함안에서 나무로 만든 편지 목간 300여 점이 발굴돼 신라 시대의 정치 체제와 생활상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함안의 신라 유적 성산산성. 물을 머금은 부엽토층에서 종이가 보편화되기 전인 6세기 중반에 나무 편지, 목간이 발굴됩니다. 보존 처리를 거치자 목간의 내면은 먹으로 쓴 글씨가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반복해서 법이란 글자를 써가며 법대로 일처리를 못해 죄송하다고 적었는데 받는 사람은 대사라는 직책의 중앙관리입니다. 6세기 중반 신라가 법령에 의해 통치되고 중앙관리가 지방행정을 챙기는 중앙집권적인 국가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니라 지방에 대한 지배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지배되고 운영되고 관리되고 있었다. 1991년 발굴 시작 이후 이곳에서 나온 목간은 모두 308점. 우리나라 고대 목간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신라의 지명과 관 등 호적, 조세체계는 물론 생활상까지 엿볼 수 있어 문자 자료가 부족한 고대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입니다. 생활사라든지 율령이라든지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가장 최상급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목간이다. 문화재청은 올해 안에 발굴 성과를 집대성한 자료를 펴내 목간을 통한 고대사 연구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한국환학 임직원들께서 1,484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함안군 대산면 한성산업 김웅희 대표가 500만 원, 친원읍 주식회사 만평골드랜드 골프랜드에서 137만 1,000원, 김해시 주식회사 JST 화성 직원들께서 113만 5,563원,
김해시 대성사 바렐, 박경목, 김관순 대표가 10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고성 제1요양병원 장례식장 서정복 대표 50만 원, 고성군 이정곤님 50만 원, 고성읍 남내마을 경로당 20만 원, 개천면 덕성노인회에서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합천군 삼가면 이장단협의회에서 30만 원, 삼가교회에서 30만 원, 하금마을 구동선 이장님께서 20만 원, 삼가 어린이집 직원들이 2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박주성님 20만 원, 남하면 둔마리 청년회에서 20만 원, 밀양시 진주강시 몽빈 효장학회 강기석 대표께서 20만 원, 산내면 사과발전회 정병수 회장께서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계약 금액 6천억 원에 이르는 해양 시추 설비 잭업 리그를 인도해 자금 사정에 숨통이 튀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3년 덴마크의 머스크 드릴링사가 발주한 잭업 리그 한 기를 인도하고 잔금 4,600억 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조선은 해양 플랜트 6기 인도가 마무리되면 자금 사정이 한층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제와 통영, 고성의 지난해 체불 임금이 6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고용노동청 등은 조선업 불황 여파를 맡고 있는 거제, 통영, 고성의 지난해 11월 말 체불 임금이 543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